안녕하십니까. 신기술 분야 온라인 산업체 재직자 단기 강좌 XR 컨텐츠 분야 버추얼 휴먼 기술 활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동서대학교 영상 애니메이션학과 조승우 교수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버추얼 휴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보고 두 번째로 버추얼 휴먼 제작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추얼 휴먼의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추얼 휴먼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 휴먼은 단어 그대로 직역을 해본다면 한국어로는 가상인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휴먼, 메타 휴먼 등의 용어들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현재 버추얼 휴먼을 정의할 때 갖추어야 될 시각적인 요소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외형,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닮아야겠죠. 그 모습이 인간의 모습과 매우 흡사해서 구분이 힘들 정도로 사실적일 수도 있고 또는 만화적인 요소들이 접목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움직임입니다. 인간의 움직임을 모방할 수 있어야겠고 특히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얼굴 표정, 미세한 얼굴 근육의 움직임, 그리고 눈의 움직임들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있어야 하겠죠. 이 두 가지 요소들은 최근에 컴퓨터 그래픽 기술, 인공지능 기술, 하드웨어 기술의 발전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바로 페르소나, 개성입니다. 예전에 버추얼 휴먼이 외형적으로만 유사한 정도였다면 현재 미래의 가상인간은 각각의 개성을 표현하고 여타 가상인간 그리고 실제 인간과도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들에 집중하는 것이 트렌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러한 가상인간이 이슈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가상인간을 예전부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해왔습니다. 특히 게임과 영화를 통해서죠. 예전에는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되지 않았을 때 얼굴의 움직임이 실제 인간과 비교할 때 많이 부자연스러웠기 때문에 단순히 게임 속, 영화 속의 캐릭터로만 생각을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가상인간을 구현하는 가장 기본 기술은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최근에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최근에는 두 가지의 기술이 접목되어서 실제 인간으로 착각할 만한 모습과 움직임의 구현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저를 포함한 디지털 세대들은 가상의 캐릭터를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 인간과 가상인간을 이분화하지 않고 별개의 존재로서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통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과한 소통으로 인해 혹은 소통의 기술의 부족으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새로운 소통의 모델로 버추얼 인플루언서, 버추얼 유튜버라는 새로운 문화의 등장과 이를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했고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러한 문화는 더욱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기존의 가상인간이 일방적인 영상의 형태로 제공되어 상호간의 교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제는 소통이라는 부분이 크게 부각되면서 활용도도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버추얼 휴먼 제작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먼저 영화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에 개봉된 풀 CG 애니메이션인 파이널 판타지, 부제는 The Spirit Within입니다. 이 영화의 원작인 파이널 판타지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고 사실적인 게임 시네마틱 영상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적인 CG 휴먼을 등장시킨 최초의 애니메이션 영화로 개봉 당시 CG 업계에서는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당시의 CG 기술을 뛰어넘는 화려한 그래픽과 캐릭터의 구현으로 비주얼 부분에서 엄청난 찬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200명의 제작 인원, 4년간의 제작 기간, 1억 3,500만 불의 제작비, 현재 기준으로 보면 2억 불 정도 되는데요. 이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사실 제작을 하였지만
스토리 전개의 미흡함과 기술력의 한계로 인한 부자연스러운 얼굴 표정 그리고 눈의 움직임 등으로 인해서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추후 이러한 형태의 극장판 애니메이션 등장에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가상 휴먼 제작 기술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뒤로도 폴라 익스프레스, 베어울프 등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통해 사실적인 가상 휴먼의 제작 시도가 있었습니다. 폴라 익스프레스의 경우 제작비 1억 7천만 불에 두 배를 벌어들이면서 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등장하는 CG 캐릭터들에 대한 관객, 비평가의 그 시각적인 불편함과 불만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드디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가 개봉을 하게 됩니다. 역대 영화 흥행 순위 2위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이 영화는 실제 배우와 아바타인 CG 캐릭터를 동시에 등장시켜 역할 분리를 시도했고 실제 사람과 다른 외형을 가진 키가 아주 크고 피부색이 파란 아바타를 선택함으로써 앞서 언급되었던 영화들이 받아왔던 인간형 CG 캐릭터에 대한 불만들에서 조금 자유롭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과 똑같은 외모의 CG 캐릭터를 등장시키는 순간 관객들의 기대치는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특히 실제 배우들과 비교해서 극장 화면에서 보게 되면 부족한 부분이 더 눈에 많이 띄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통해 버추얼 휴먼 가상인간을 표현하기 위해 최첨단의 CG 제작 기술이 사용되긴 했지만 그것보다는 CG 가상인간 제작 기술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CG 애니메이션이 아닌 실사 영화에서는 실제 배우들이 하기 힘든 액션들을 스턴트맨이라고 하는 액션 전문 배우들이 대역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턴트맨들조차 하기 힘든 액션 연기가 필요할 때는 디지털 더블이라고 불리는 CG 캐릭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더블은 실제 배우와 똑같이 만들어진 CG 배우를 이야기합니다. 영화 화면에서 실제 배우와 거의 차이가 없는 외모를 가져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당연히 얼굴 모습은 실제 배우와 동일해야 하고 피부의 느낌, 머리카락, 수염 등도 자연스럽게 구현되어야 하며 몸과 얼굴의 움직임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하기에 다양한 최신 CG 기술들이 사용됩니다. 디지털 더블 제작 과정을 간단하게 알아보면 3D 스캐너와 포토그래머트리 기술을 사용해서 실제 배우의 모습을 정확하게 디지털화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페이셜 캡처와 모션 캡처를 이용해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작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영화에서 이러한 장면들을 사용하려면 많은 제작 인력과 기술 개발, 시간이 투입되어야 하는 작업입니다. 영화에서는 현재와 미래를 넘나드는 장면도 많다 보니 현재 나이가 많은 배우를 젊게 만들어야 한다든지 어떤 경우에는 촬영 당시에 이미 고인이 된 배우들을 출연시켜야 하는 상황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기술은 디에이징 기술입니다. 배우들의 피부톤을 우리가 흔히 뽀샵이라고 부르는 작업을 통해 수정하고 주름을 없애는 작업을 통해 젊게 보이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개발되고 사용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대역을 쓰거나 특수분장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CG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로 촬영하는 현재는 이러한 작업들이 훨씬 더 용이해졌습니다. 이 기술은 메이저 영화로는 2006년 엑스맨에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 당시엔 자동화 공정이 아닌 후반 작업에 배우들의 젊은 시절 사진들을 레퍼런스로 주름을 지우는 반자동 수작업을 통해 완성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최신 기술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리터치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약간은 밀랍 인형처럼 보이는 부자연스러운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 뒤 이 기술도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다양한 영화에 사용되고 있고 이제는 어떻게 만든 거지? 라는 질문을 가질 정도로 기술이 발전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상인간을 제작할 때 가장 많은 공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 얼굴인데, 딥페이크 기술은 딥러닝을 활용해서 얼굴 영상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입니다. 딥페이크라는 용어는 딥러닝과 가짜라는 영어 단어인 페이크의 합성어입니다. 실제 배우의 얼굴에 학습을 통해 만들어낸 영상을 합성하는 작업인데,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4년 전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된 결과물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일반 배우의 얼굴에 영화 터미네이터의 배우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얼굴을 딥페이크 작업을 통해 합성한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어 있고, 저도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영상을 보았을 때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당시에 이런 것이 이제 가능해지는구나 하는 이제 놀라움과 더불어 앞으로 이런 쪽에 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이 교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의 배경에는 2014년 이안 굿펠로우가 제안한 적대관계 생성 신경망 GAN이라고 부릅니다.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이 있습니다. GAN은 AI 모델을 제네레이터라고 부르는 생성 모델과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불리는 분류 모델로 구분해서 각 모델의 학습을 반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 모델은 실제와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델이고요. 분류 모델은 데이터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모델입니다. 이 두 가지 모델은 서로를 적대적 경쟁자로 인식하며 서로 이기기 위한 학습을 단계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거치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원본과 구별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의 정교한 합성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한 영상들의 초기 결과물 버전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이 육안으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결과물들은 육안으로는 진위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건 프리먼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입니다. 네, 그리고 제작 과정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실제 모건 프리먼을 촬영한 것이 아니고요. 아래에 있는 배우가 움직이는 것에 모건 프리먼의 실제 이제 그 영상을 딥페이크해서 만든 작업물입니다. 이 영상은 2년 전 디앱랩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인데, 실제 이 영상만으로 본다면 정말 놀라운 기술의 발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어떤 범죄에 사용될 확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면서 법적으로도 어떤 식으로 제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벌추얼 휴먼 제작 기술은 에픽 게임즈의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와 메타 휴먼 애니메이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상인간의 비주얼적인 부분에서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요소인 외형과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툴입니다. 먼저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는 실제 다양한 얼굴 형태를 라이브러리로 제공해서 벌추얼 휴먼을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툴이지만, 초반에는 제한된 라이브러리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처음에 이 영상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또한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에 이제 작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던 그런 영상입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맞게 사용할 수 없는 그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메시 투 메타 휴먼이라는 플러그인이 제공됨으로써 외부에서 만든 디지털 얼굴들도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버전에는 아이폰 혹은 페이셜 캡처용 헤드 마운트 장비를 활용해서 얼굴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메타 휴먼 애니메이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얼굴 애니메이션이 가능해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메시 투 메타 휴먼이라는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단순히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모델뿐만 아니라 실제 여기에 나오는 배우들의 어떤 얼굴들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엔진에서 제공되는 툴만으로도 버추얼 휴먼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실제로 국내에서 제작 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작 도구들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컨텐츠 제작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고요. 또 빠르게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인력의 회사도 메타휴먼을 활용해서 컨텐츠를 좀 비교적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메이브라고 하는 가상 아이돌 걸그룹입니다. 이 걸그룹들은 언리얼 엔진과 메타휴먼 크리에이터를 사용하여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자세히 보면 조금 부자연스러운 부분들, 특히 이제 눈동자의 움직임들이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이 아직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잘 만들어진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언리얼 엔진의 메타휴먼 관련 기능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콘텐츠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리얼 엔진의 메타 휴먼 기능을 사용하여 가상인간을 만드는 과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의 아바타를 메타 휴먼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먼저 저의 얼굴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해야 해서 포토그래머트리 기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영상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작업을 진행해도 되지만 영상으로 작업해서 사진으로 변환해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영상 촬영 시에 주의할 점은 카메라로 얼굴 주변을 골고루 천천히 촬영해 주시는 것이 좋고, 특히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조명입니다. 얼굴에 그림자가 생긴다든지 하게 되면 주위에 텍스처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메쉬화가 진행될 때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최대한 넘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메시 투 메타 휴먼 플러그인에서는 정면만을 사용하므로 머리카락 부분은 촬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상 촬영이 끝나면 리얼리티 캡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메시 제작을 진행합니다.
본 영상은 리얼리티 캡처 프로그램에서 사진을 기반으로 메시화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리얼리티 캡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저의 디지털 얼굴은 3ds Max, 마야, 블렌더 같은 DCC 툴을 사용해서 얼굴 정면을 제외한 실제 작업에 불필요한 부분은 정리를 한 후에 FBX 포맷으로 전환하여 언리얼 엔진에서 몇 가지 작업을 거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메시 투 메타휴먼 플러그인을 통해 메타휴먼 크리에이터로 넘어가게 됩니다. 본 영상은 메타휴먼 크리에이터에서 만들어진 저의 메타휴먼입니다. 메타휴먼 크리에이터에는 메타휴먼의 외모를 변경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메타휴먼을 가지고 재밌게 변화를 주어 보았습니다. 작업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저의 눈 색깔도 바꾸어 보았고요. 홍채의 모양에도 변화를 주어 봤습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실제로 여러분들도 재밌게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썹 모양도 준비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다양하게 바꿔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염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듯 메타휴먼 크리에이터에는 이렇게 외형, 모습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작업을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앱들이 등장해서 일반인들도 손쉽게 가상인간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상인간이라는 범주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이러한 앱들이 생성하는 것을 가상인간이냐 아니냐로 구분해 볼 수는 있지만 기술적인 면으로 놓고 볼 때 충분히 가상인간의 제작 범주에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공되는 인물을 선택하고 대사를 넣어주면 가상인간과 그 목소리를 만들어주는 앱입니다. 짧게 사용해 보았지만 기업들이나 교육기관에서 손쉽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서대학교 영상애니메이션학과 조승우 교수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보시면 입모양이나 얼굴 표정들이 한국어를 제가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앱과 사진을 업로드하면 움직이는 모습을 만들어주는 앱입니다. 제가 왼쪽에 있는 제 사진을 넣었을 때 저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만들어 줬습니다. 뭐 사실 조금 부자연스럽고 움직임이 그렇게 뭐 자연스럽지 못합니다만은 실제로 사진을 가지고 저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가 굉장히 재밌다고 볼 수 있고 일단 뭐 이게 이제 저희들 선조나 오른 뭐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약간 저 사진을 넣어주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나 볼 수 있는 그렇게 좀 재밌게 만들어진 그런 앱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앱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DID 스튜디오의 버추얼 휴먼 제작 툴입니다. 사용법은 먼저 소개해드린 신세시아와 비슷하고요. 캐릭터를 선택한 다음 텍스트를 입력하면 영상으로 제작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서대학교 조승우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잘 움직이고 마찬가지로 한국어를 입력했음에도 자연스럽게 입모양이나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추얼 튜버로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주는 브이로이드 스튜디오와 하이퍼입니다. 두 가지 앱 다 버추얼 휴먼을 만들어주는 앱이긴 하지만 실사의 느낌이 아닌 일본 망가풍의 캐릭터를 만드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브이로이드와 하이퍼는 사용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영상으로 봤을 때 손쉽게 이런 버추얼 휴먼 캐릭터들을 만들고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상인간들을 기업들은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사례는 버추얼 인플루언서입니다. 현대의 소통 공간이 인터넷상에 있다고 할 때 가상인간을 만들고 홍보하고 그리고 관련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수익 모델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국내의 대표적인 사례가 로지입니다. 광고에서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다 보셨을 텐데요. 제작 기술로 본다면 딥페이크 기술이 아니고 디지털 얼굴을 만들어서 실제 사람의 몸에 합성하는 형태로 작업된 사례입니다. 오로지는 2020년 사이더스 스튜디오 X가 만든 가상인간입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아마도 가장 성공한 가상인간 활용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2021년 광고비로만 15억 원 이상의 수입을 거두었다고 하고요. 2022년 연간 광고 모델료가 3억 수준이라고 합니다. 실제 로지를 모델로 사용했던 금융사의 경우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합니다. 그 상품의 매출이 굉장히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 같은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의 녹스프로스트라든지 릴 마켈라, 브라질의 루 마갈루가 있는데요. 특히 릴 마켈라의 경우는 많이 이렇게 사례로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간 수입 130억 원, 제작사 예상치입니다. 를 올렸다고 하네요. 제작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가상인간을 버추얼 인플루언서로 사용하는 이유에는 첫 번째, 디지털 세대들이 가상인간에 대한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인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한번 이렇게 제작해 놓으면 언제든지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제 비용 절감 측면이 있겠고요.
그리고 나이와 활동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활용 사례는 버추얼 유튜버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일본에서 2016년 12월 활동을 시작한 키즈나 아이라고 불리는 버추얼 유튜버입니다. 이 버추얼 유튜버라는 용어도 이 캐릭터가 본인을 소개할 때 버추얼 유튜버라고 하면서 최초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입니다. 버추얼 유튜버들은 일반 유튜버와 같이 유튜브 상에서 방송 진행 등의 활동을 하면서 가수 활동, TV 광고 촬영도 하고요. 실제 유튜버 못지않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소속사도 있고요. 실제 소속사에서 팬 관리도 하고 실제 연예인처럼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중간에 보시면 그 플레이보드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 있는 통계를 내주는 사이트입니다. 보시면 VTuber의 구독자 순위, 인기 순위, 슈퍼챗 순위 다양하게 이렇게 통계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보시면 지금 현재 1위는 전체 구독자가 434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유튜브 통계 분석 자료 플레이보드에서 눈에 띄는 순위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슈퍼챗입니다. 21년 슈퍼챗 수입 순위 1위를 차지한 루시아의 경우는 1년 수입이 23억이고요. 표에 보시는 것처럼 22년 연간 1위는 복사쿠마라고 해서 14억 정도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건 슈퍼챗만의 어떤 수입 순이고요. 광고나 이런 부분을 또 따지면 더 많은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SNS 시대에 버추얼 휴먼을 사용한 또 하나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본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버추얼 유튜버들이 강세인 가운데 국내에도 이제 버추얼 유튜버 아이돌 그룹이 결성되어 활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21년 데뷔한 이세계 아이돌은 국내 최초 버추얼 아이돌 걸그룹으로 놀랍게도 멜론 역사상 최초로 멜론의 전당 상관왕을 달성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세돌의 흥행은 확실히 디지털 세대들의 가상현실에 대한 접근성과 인식이 기존 세대와는 완전히 다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세돌 흥행 이후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4인조 버추얼 걸그룹 메이브, YG 플러스 5인조 버추얼 그룹 플레이브 등의 새로운 버추얼 아이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버추얼 휴먼 제작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공연의 형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유명 가수들의 공연도 그리고 고령이 된 가수들의 공연도 가능해졌습니다. 영국 런던에 70년대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스웨덴 혼성그룹 아바의 전용 공연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그룹의 마지막 공연이 40년이 지났고요. 현재 멤버들의 나이는 70이 훌쩍 넘었습니다. 근데 왜 이 공연장이 런던의 명소로 자리를 잡은 것일까요? 바로 이 공연장은 멤버들의 전성기 1979년의 모습을 재현해서 만들어진 멤버들의 디지털 캐릭터가 공연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연이 가능해진 이유도 바로 버추얼 휴먼 제작 기술의 발전 때문입니다. 최근 메타버스 상에서 버추얼 가수들의 공연은 있어 왔지만 실제 공연장 그리고 관객들 앞에서 완벽히 재현된 디지털 캐릭터 공연은 이 공연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연은 LED 월을 활용한 버추얼 프로덕션 기술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작 과정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작업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ILM에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현재 가수들이고요. 가수들이 모션 캡처를 하는 장면들입니다. 또 실제로 버추얼 휴먼으로 만들어진 제작 과정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캐릭터들이 1979년 나이대로 만들어진 캐릭터들입니다. 저렇게 실제 배우의 얼굴에 CG로 만들어진 얼굴이 더 씌워져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모션 캡처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이제 버추얼 휴먼을 만드는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런 공연들도 가능하게 된 것 같고, 추후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런 공연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큰 틀에서 작업 방법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멤버의 디지털 버전을 제작하고 모션 캡처를 통해 움직임을 재현하는 과정을 거치는 그런 제작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버추얼 휴먼 기술의 또 한 가지 활용 분야인 복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들은 TV로 방영된 버추얼 휴먼 기술을 사용해 고인이 된 분들을 복원한 영상의 한 장면들인데, 버추얼 휴먼 기술의 가능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활용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고인이 된 가족이나 친구들을 가상인간으로 복원시키는 것인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페이스 스왑이나 딥페이크 기술, 3D 제작 기술, 목소리 복원 기술이 합쳐져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러닝 기술을 사용해야 하므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복원 작업에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은 휴대폰을 사용해서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촬영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러한 복원 작업이 훨씬 더 용이할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도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나마 복원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재는 가수나 배우 등 유명인들을 위주로 제작이 되고 있지만, 이 기술이 조금 더 보편화되면 일반인들도 이러한 복원 영상들을 만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